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샤워하고 깨끗하게 수건으로 몸을 닦았는데 얼굴에 수건을 가져다 대는 순간, 어? 이 냄새 뭐지? 싶은 그 꿉꿉한 냄새. 세탁도 했고 햇볕에도 잘 말렸는데 왜 이놈의 냄새는 사라지질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같은 자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정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옷과 이불, 수건을 다뤄봤지만 가장 많이 받는 상담, 단연코 수건 냄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장님, 과탄산소다도 써봤고, 락스도 써봤고, 심지어 TV에서 광고하는 비싼 수입 세제까지 써봤는데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저도 현장에서 이런 말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듣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요, 세탁소 문을 열면 첫 손님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장님, 이 수건 좀 맡아보세요. 세탁해도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 표정 속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답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아니 어떤 분은 수십 년간 이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수건 냄새의 비밀.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수만 장의 수건을 만져보고 세탁하고 실험하면서 찾아낸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호텔 수건처럼 뽀송하고 향긋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꿀팁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이 제가 더 많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근본 원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건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지방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변질되면서 나는 냄새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에 삼겹살 구워 먹고 나서 프라이팬을 설거지 안 하고 싱크대에 하루 놔두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굳어서 하얗게 변하고 특유의 냄새가 나죠. 수건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샤워 후에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겉보기엔 물기만 닦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지, 각질, 땀 속에 섞인 유분이 전부 묻어납니다.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모공이 열려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이 수건에 스며들고 말리고 또 쓰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수건이 기름 수건으로 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산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쉰냄새의 정체예요. 심지어 이 기름이 쌓이면 수건 무게보다 더 많은 기름이 들어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하얗고 깨끗해 보여서 그냥 쓰실 수건이었는데 물에 담그는 순간 물색이 뿌옇게 변하면서 기름막이 둥둥 떴어요. 그 순간 주인분이 아이고 내가 이걸 매일 얼굴에 썼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이제 아시겠죠? 세균, 곰팡이보다 더 무서운 게 산화된 기름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는 한 냄새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기름을 완벽하게 빼내는 방법,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중성세제 사용입니다. 순하니까 좋겠지 피부에 자극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피부엔 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에는 순해서는 안 돼요. 중성세제 pH는 7 정도입니다. 기름을 녹이려면 최소 pH 9 이상의 알칼리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빨아도 기름은 남고 냄새는 다시 올라옵니다. 피부는 순해도 수건은 고생하는 거죠. 두 번째 미지근한 물 세탁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많습니다. 세탁기에 미지근한 물을 넣으면 따뜻하니 좋겠지 싶지만 기름은 60도 이상에서 완전히 액체로 녹습니다. 40도에서 50도에서는 덩어리가 남아요. 마치 기름 묻은 프라이팬을 찬물로 씻는 것과 같습니다. 겉만 헹궈지고 속 기름은 그대로. 세 번째 세제 양 아끼기. 세제 많이 쓰면 돈도 많이 들고 헹구기도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세제를 조금만 쓰면 기름이 다 안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빨아야 하고 세탁기 전기세물세 다 2번 나갑니다. 결국 더 손해예요. 한 번에 적정량을 쓰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 다른 옷과 함께 세탁하기. 특히 합성 섬유 옷과 같이 돌리면 그 보풀이 수건에 달라붙어서 촉감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세탁 강도도 맞지 않아요. 수건은 고온과 강력, 옷은 저온과 약하게.
같이 돌리면 둘 다 손해입니다. 다섯 번째, 표백제를 먼저 쓰는 실수. 하얗게 만들려면 표백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표백제는 기름 덩어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름은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표백을 해야 효과가 납니다. 여섯 번째, 표백제 과다 사용. 하얗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자주 쓰면 섬유가 상하고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수건이 점점 얇아지고 물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표백은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불충분한 헹굼. 세제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수건이 뻣뻣해지고 피부 트러블까지 유발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피부는 예민하기 때문에 헹굼은 넉넉하게 2에서 3회 해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젖은 상태로 방치하기.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세탁기 안에 수건을 몇 시간, 심하면 하루 이틀 놔두시는 분들, 그 사이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말리기 전에 이미 냄새가 다시 생기는 거죠.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시면 수건은 절대 오래 향긋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나 세 번째, 여섯 번째 다 해당이네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100%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자, 이제는 내 수건 상태에 맞춤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건이 똑같이 냄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마다 원인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1. 곰팡이가 핀 수건입니다. 이건 냄새도 냄새지만 보기에 찝찝하죠. 곰팡이는 습기와 어두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빨고 나서 바로 널지 않고 세탁기 안에 두거나 습기 찬 욕실에 오래 걸어두면 생기죠.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알칼리 세제로 고온 세탁을 해서 기름을 빼줍니다. 그 다음 과탄산소다를 넣고 표백하면 곰팡이 포자까지 제거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3에서 4리터의 물에 과탄산소다를 3스푼에서 4스푼 풀어서 하룻밤 담가두세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 삶기입니다. 고온의 곰팡이는 못 버팁니다. 2. 빳빳한 수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장님, 수건이 뻣뻣해졌어요. 망가진 건가요?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름이 다 빠져서 섬유가 원래 형태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도 촉감이 부드러운 게 좋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헹굼 때 유연제를 살짝, 너무 많이는 말고 넣어주세요. 또는 건조기를 사용하면 텀블링 작용으로 섬유가 풀립니다. 건조기 없으시면 다 마른 후 양손으로 수건을 팡팡 털어주기만 해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3. 세수건 관리법입니다. 세수건은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표면에 가공제가 남아있어 처음엔 물 흡수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염료가 빠질 수 있으니 처음 2번에서 3번은 꼭 단독 세탁하세요. 특히 진한 색은 다른 옷에 물이 들 수 있습니다. 세수건도 처음부터 알칼리 세제로 세탁하면 가공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본래의 흡수력이 빨리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내 수건은 곰팡이도 좀 있고 빳빳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있다면 먼저 알칼리 세제로 기름 빼기. 그 다음 과탄산소다로 표백 마무리로 유연제나 건조기로 부드럽게.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제 계절별 관리 팁도 알려드릴까요?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많아서 지방산이 더 빨리 쌓입니다. 평소보다 세제 양을 1.5배로 늘리고 2일에서 3일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은 매일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덜 더러워지지만 정전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헹굼 때 유연제를 조금 넣어주면 정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문제입니다. 건조기를 쓰시거나 제습기 선풍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말리세요. 습기만 줄여도 냄새 발생을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많으니 가능하면 실내 건조를 권합니다. 빨래가 바람에 날리는 건 좋지만 먼지가 같이 묻으면 곤란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수건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곰팡이인지 기름때인지 단순한 뻣뻣함인지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딱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불이나 대형 빨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관리가 어려운 게 바로 이불입니다. 특히 집에서 빨다가 세탁기 고장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세탁기 용량 확인입니다. 이불은 물을 머금으면 무게가 2~3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5kg짜리 이불이 물을 먹으면 15kg 가까이 나갑니다. 세탁기 용량의 70%를 넘기면 모터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세탁기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입니다. 한 고객님이 겨울용 오리털 이불을 세탁기에 넣었다가 세탁기 드럼이 한쪽으로 쏠려서 멈춰버렸습니다. 수리비가 세탁소 맡기는 비용보다 훨씬 비쌌어요. 두 번째는 이불 종류별 세탁 주의사항입니다. 양모 이불. 절대 일반 세탁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양모는 물에 젖고 세탁기의 회전력을 받으면 줄어듭니다. 한번 줄어든 양모는 다시 펴지지 않아요.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권합니다. 오리털 고이털 이불. 탈수가 관건입니다. 털 속에 물이 남아있으면 마르는 동안 그 특유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탈수하세요. 팁 하나, 마른 수건 2장을 넣고 같이 탈수하면 물기를 훨씬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도 가끔 털어줘야 뭉치지 않습니다. 실크 이불. 실크는 알칼리에 약합니다. 일반 세제로 빨면 섬유가 상하고 색이 변합니다. 실크는 가급적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세요. 꼭 집에서 빨아야 한다면 중성세제를 아주 소량만 쓰세요. 면폴리에스터 이불. 이건 비교적 관리가 쉽습니다. 다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탁기 안에서 공간이 빡빡하면 세탁이 고르게 되지 않습니다. 세탁기 드럼 안에서 이불이 충분히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세요. 세 번째는 건조 방법입니다. 이불은 두께가 있어서 속까지 마르지 않으면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가능하면 햇볕에 널되 중간중간 방향을 바꿔가며 말리세요. 건조기 사용 시에는 이불 모드로 너무 높은 온도는 피하세요. 오리털 고이털은 너무 뜨거운 바람에 오래 두면 털이 뭉치고 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 시 주의사항입니다.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고 압축팩을 쓰는 경우 습기가 없도록 제습제를 함께 넣어두세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몇 달 후에 꺼냈을 때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불 세탁은 힘든 만큼 실수 한 번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모터 고장, 섬유 손상, 냄새 배임 같은 문제는 세탁 전에 딱 한 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건 냄새와 변색 원인별로 정확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수건이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는 수건에서 나는 각종 냄새와 변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냄새 같아 보여도 원인이 다르면 해결법도 달라집니다. 먼저 기름이 썩은 냄새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경우죠. 말 그대로 수건에 쌓인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씻을 때 얼굴이나 몸에서 나온 피지, 각질 속 기름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알칼리 세제를 사용해 고온 세탁으로 기름을 완전히 빼내세요. 그 다음 과탄산소다로 색과 냄새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곰팡이 냄새입니다. 이건 한번 맡아보면 확실히 구분됩니다. 눅눅하고 퀴퀴한 마치 오래된 장롱 속 냄새 같은 향이죠. 습기가 남아있거나 젖은 상태로 오래 방치했을 때 생깁니다. 해결법은 알칼리 세제로 기름을 먼저 빼고 그 후에 과탄산소다로 표백 살균하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아예 삶아버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세균 냄새입니다. 곰팡이 냄새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납니다. 이건 세균이 번식하면서 발생하는 건데 고온 세탁으로 충분히 살균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단, 기름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하니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번째, 화학적 냄새입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거나 세제 종류가 맞지 않으면 수건에서 세제 냄새가 납니다. 특히 표백제나 섬유유연제를 과다 사용했을 때 생기죠.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세제를 줄이고 헹굼을 2에서 3회 넉넉히 해주세요. 이번엔 변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란색 변색. 기름이 오래 쌓여 산화된 겁니다. 알칼리 세제로 기름을 먼저 제거하고 남은 누런 기운은 과탄산소다로 표백하세요. 주황색 변색. 땀 속의 금속 성분, 철분, 구리, 아연 등이 산화된 경우입니다. 이럴 땐 구연산을 소량 넣어서 금속 성분을 중화해주면 됩니다. 분홍색 빨간색 변색. 특정 약물이나 철분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땀에 색소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일반 세탁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 세탁소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갈색 변색. 오래된 기름때입니다. 몇 년간 쌓인 기름이 완전히 산화돼 색이 진해진 거죠. 이건 삶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에 따라 냄새와 변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노란 변색이 심해지고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철분제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땀색이 주황 빨간빛을 띨 수 있죠. 여러분, 냄새와 변색은 원인만 정확히 알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어떤 수건이든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이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세탁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해봤더니 정말 냄새가 사라졌어요. 수건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런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색깔별 옷 세탁법, 그리고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탁 실수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저는 25년 세탁소 사장 강정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